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 파동 형태로 반복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조종기를 잘 대처해야 되지만 상승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은 종목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 빅히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빠졌죠. 이제는 이제 하락을 한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최고점에서 팔 수 없는 것처럼 주가를 최저점에서 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좀 물린다는 시각으로 이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카카오하고 빅히트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카카오는 지금 역사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시마다 매수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젊은 시세이기 때문에 장중 등락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장중 등락이 심할 때 많이 빠져 있을 때 조금 역시 물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길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 보면은 지금 2021년 올해 1월 7일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21년 1월 7일 날 예탁금이 69조에서 1월 11일 날이 이제 72조, 그리고 1월 12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74조, 그리고 계속해서 줄다가 현재는 이제 64조.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예탁금이 한 10조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는데요. 예탁금이 준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탁금이 줄었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들이 이제 많이 사게 되면 이제 예탁금이 줄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죠. 시장 쪽으로 예탁금이 지금 좀 정체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유입됐는데, 지금 조정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정체가 돼 있는데, 예탁금이라는 것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때는 후행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이틀 혹은 3일 정도 강세를 보면 예탁금은 다시 또 시장에 신규 예탁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1월 11일, 특히 이 1월 12일이 예탁금의 최고점입니다. 그 고점과 주가 상투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가 되겠는데요. 1월 11일 날이 이제 최고점이었죠. 장중 최고점이 이제 96,800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8만원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월 11일, 그리고 1월 12일이 이제 74조 예탁금이 최상투였어요. 가만히 보시면 사실 대중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이제 많이 흥분했죠. 특히 이제 1월 11일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11일서부터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과거 역사적 최고점이 62,800원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서 예탁금이 비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가 1월 11일 혹은 1월 12일 주가 상투 시점에서 예탁금 역시도 상투였어요. 이게 우리 시사하는 거가 굉장히 크죠. 지금 조정은 일단 1월 11일 과열에 따른 반대 급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어떤 삼성전자의 본질이 바뀌거나 혹은 훼손됐거나 혹은 시장의 본질이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우리가 증시 기원에도 보면 이제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 조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점의 사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하여튼 1월 11일 날 매수의 극점,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그러죠. 예탁금도 최고점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가능성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는 이제 한 7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는 한 7만 9,000원 정도가 매수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7만 9,000원이나 8만 1,000원이나 의미가 없거든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 혹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래서 보통주 기준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게 되면 한 15만원 정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한 2, 3천원 정도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마라 이거보다는 지금은 빠질 때마다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이게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게 되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세에서는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감소하기 마련인데,
거래가 비례적으로 이제 감소하다 결정적인 거래 바닥이 나옵니다. 거래 바닥이 나오면, 바닥이 나온 다음에, 뭐 제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거래 바닥 위에 보통 짧게는 한 2, 3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2, 3일 정도, 길게는 한 일주일 이내는 주가가 상승 반전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이왕이면 주가가 이제 옆으로 이제 세우는다 그러죠. 횡보 조정 가운데, 즉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래 바닥이 나오면은 상승이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직 뭐 장이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오전 11시 한 10분 정도로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한 2%대까지 빠졌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1%대까지 빠졌었는데, 일단 이제 올해 장을 끝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거래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선취매의 관점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같이 했어요. 삼성전자도 앞서 이제 1월 10일이죠. 특히 이제 거래량이 당시에 이제 9천만 주가 터졌는데 9천만 주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가 일치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정확히 1월 10일 날 이제 주가 상투가 왔죠. 장중 최고점이 28만 9천으로 예전에 그 역사적 최고점이 2012년도에 27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조금이라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매수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수가 저는 이제 매도보다 한 뭐 100배 혹은 1000배 이상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하는데요.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종목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매도는 쉬워요. 매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한 대략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매도는 저희가 한 70%, 짧게 한 70%에서 뭐 한 90%까지도 거의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매도는 언제냐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과열해서 매도하면 돼요. 과열은 특히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됐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전서부터 언제까지 오를지 저희도 모르죠. 그런데 7천만 주, 보통 주 기준으로 7천만 주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매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회원들하고 뭐 그런 또 약속을 또 뭐 지켰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7천만 주를 예상했는데 9천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누가 아무래도 사실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그 투자 심리, 1월 11일 전까지 투자가 되었던 투자 심리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어찌 보면 흥분을 넘어서 시세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9천만 주가 삼성전자 9천만 주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9천만 주를 팔았죠. 판 세력들은 대부분 다 이익을 봤는데 9천만 주어치를 또 누군가 샀단 말이죠. 산 사람들은 다 취해버린 거죠. 흥분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충동매매, 흥분해서 절대 안 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10월 20일 날 그때 이제 그 화재 사건도 났었고 여하튼 간에 2조 1천억에 달하는 충당금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를 굉장히 의연하고 담대하고 또 기가 막히게 잘 악재를 회복해주고 있고 오히려 악재 나온 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요번에 또 이제 애플과 결렬되면서 또 한번 새로운 또 바닥을 찍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 그런데 가치도 사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저희는 이제 23만원 미만에서 주식을 또 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중 저점이 22만 8,5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22만 8,500원에 사나 뭐 23만원에 사나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의미는 너무 그걸 우리가 자로재서 어떻게 주식을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24만원 미만이에요. 24만원 미만이 23만원대인데 23만원 미만 정도라면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가를 최저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귀신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린다는 그런 관점, 그런 관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한 3가지죠. 좌상단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카카오를 매매하신 분들, 카카오 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카카오, 뭐, 빅히트,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제 카카오 비중이 높죠. 카카오는 첫 번째 관성의 위대한 힘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관성의 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관성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 접어들면 웬만해서는 상승세로 반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주가가 또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 웬만해서는 그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펀더멘탈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합리성, 과학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야성적 충동이라는 제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관성의 힘과 함께하는 그런 야성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적이 뭐 대단히 좋죠. 작년도도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 대비 작년도도 뭐 100% 이상 영업이 증가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작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의 가장 큰 살은 실적입니다. EPS입니다. EPS.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월봉 파동상. 월봉상 지금 3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파동이 이제 15만원에서 출발해서 4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계산해보니까 180% 올라갔거든요. 자, 그리고 조정 2파동 이후에 3파동의 출발점이 이제 33만원을 계산했거든요. 만약에 180% 상승하게 되면은 9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원 얘기하는 게 그건데 3파동뿐만 아니라 5파동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다. 제가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는 아니잖아요. 제 어떤 주관성이 이제 많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거죠. 물론 이제 이번 3파동이 1파동에 비해서 작을 수가 있어요. 작을 수가. 만약에 90%를 적용한다. 지금 1파동이 180%가 올라가는데, 반이 되면 이제 90%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도 62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만원 혹은 50만원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좀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 가입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각각은 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른입니다. 어른이신데, 또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다 전문가이실 거고 또 전문가를 또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증권시장만 들어오면은 5살, 6살 애기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꾸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평상시 자기 어떤 가치, 생각 이런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 시체말로 고소 치면 성격 나온다고 그러죠. 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발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뭐 자동차 정비공이다 하면 자동차 정비 메커니즘하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빨리 전문가가 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자꾸 이어지는 거거든요. 또 한표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 지금 역사의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역사의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을 했다는 것은 손해보고 파는 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성 매물 혹은 이식 매물 이런 것만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물량만 출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장을 맞출 수는 없어요. 시장을 제가 전에 3,0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3,000포인트가 살짝 깨질 수도 있고 한 번은 깨졌죠. 그리고 2,800까지도 열어가야 된다는데 그건 이제 막연한 생각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텀업 방식, 종목이죠. 시장은 여러분들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만약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시장하고 싸우지 말고 종목에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종목에 충실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로 캡처 잡은 시점이 49만 4,500원인데요. 지금 와서 사실 49만 원 미만에서 사는 것은 욕심이죠. 그리고 일봉상 보게 되면 하락 지금 3일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카카오로 얘기하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 우리가 10만 원대를 생각하면 바보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역사적 최고점. 그러니까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가 42만 원인데 42만 원이 새로운 파동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만 원에서 지금 49만 원 정도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 보니까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간략하게 한번 점검만 해보도록 하겠죠. 자, 세 가지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카카오 생태계가 강화됐다는 거죠. 광고 커머스, 톡보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거죠. 광고 커머스 쪽은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신사업의 수익화, 모빌리티, 우리가 카카오 택시, 대리 이런 게 이제 모빌리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혹은 이제 엔터프라이즈인데, 이번에 카카오엠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뭐 나름대로 그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요, 2019년도에 이제 2,060억에서 작년도에 2020년도에 4,500억, 그 100%가 이상 나왔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지금 8,3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억 이상은 나온다. 영업이익이 보통 100%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그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100%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봉 차트, 장기 월봉 차트로 이제 카카를 보게 되면 지금 전에 그 조세 그램비 그런 얘기 했어요. 주가가 우리가 올라갔는데 얼마큼 올라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등산하는데 뭐 이게 3분응선 맞는지 7분응선인지 9분응선인지 잘 모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3분응선 정도 넘어간 것 같고 한 4분응선 정도, 4분응선 정도 제 기준으로는 한 4분응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빅히트가 지금 뭐 한 5% 가까이까지 빠지고 있는데 젊은 시세니까 이게 등락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시세는 자꾸 추격 매수, 충동 매수해서 따라잡으면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거는 어떤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재 해석하고 재 편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K-팝과 다른 장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건강한 저항 정신. 예전에 히피 문화 같은 그런 막연한 저항이 아니라 건강한 저항 정신. 그리고 가사 안에 어떤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소통. 이게 사실 그 빅히트의 핵심 가치라고 보거든요. 소통이라는 건 특히 이제 그 팬덤하고죠. 이 팬덤의 어떤 그 팬덤 같은 경우는 이게 비즈니스의 어떤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이제 구매력을 또 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버스, 세계 1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위버스라는 세계 1위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빅히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SM이라든가 혹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JRP 이런 종목들 한번 월봉이나 연봉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SM을 한번 보시면은요. SM이 가장 최고의 절정기가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동방신기 2004년도인가에 제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방신기 다음에 소녀시대 다음에 이제 엑소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소녀시대하고 동방신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녀시대하고 이제 엑소는 제가 좀 엑소 노래는 굉장히 좀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핵심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매출이고 이익이고 굉장히 급등했죠. 당시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2010년도서부터 올라갔는데 대략 한 3년에서 4년 올라왔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수익률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빅히트가 이제 그런 사이클에 접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도 한번 빅히트는 한번 끌고 가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DB증권의 최근 보고서인데 뭐 간략하게 밑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는 BTS를 필두로 넘사벽 국내 넘버원 음반, 공연 세일러로 자리매김했고 위버스를 통한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반 판매라든가 공연 같은 게 직접 참여죠. 그래서 위버스를 통한 그 매출 같은 건 이제 간접 참여형 매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아이돌 콘텐츠의 단점을 보완해서 IP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면서 빅히트는 2021년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그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 990억에서 작년에 이제 그 1,500억인데 아직 이게 결산이 안 나는데 제가 그제 방송했던 내용에서는 한 2020년도에 한 1,040억 정도 예상하는데 오차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만약 1,040억이고 2021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어제 그제 같은 건 2,200억 정도는 2,100억으로 나오거든요. 그 2020년도 전망치가 아직 결산이 이제 뭐 조만간에 나올 텐데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그 최근 보고서니까 DB증권이 최근 보고서니까 뭐 1,590억으로 계산해도 뭐 사실 의미는 없다고 봐요. 990억에서 1,500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게 그 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소급 적용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한 2,100억인데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뭐 카카오라든가 빅히트 이런 종목들을 대부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만약에 제 논리하고 공감을 하신다면, 물론 이제 저희는 당연히 영업은 저희한테 소중하고 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영업이죠. 여러분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간에 공감을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안 되고 굉장히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죄송스럽지만 유튜브를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뭐 3천만 원이라든가 그 이상 되시는 분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뭐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입 금액하고 기간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희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조남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 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